이번 시간엔 이재명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최근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상당합니다. 캠프 얘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예. 잘 지내시죠? 예. 먼저 일정 관련한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경선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오늘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우선 이제 김두관 의원님 자가격리 들어가면 TV 토론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다른 후보님 중에 한 분 정도는 김두관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TV 토론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또 김두관 의원님도 좀 그런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정리는 그래도 일정대로 TV 토론을 포함해서 좀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캠프 총괄 본부장이시니까 이재명 캠프 입장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자가격리되면서 어쨌든 뭐 후보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의 토론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선택인데 이재명 캠프는 일정대로 해야 된다. 저희가 당 선관위에 전달한 입장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일단 김두관 의원님 의사를 존중한다. 예.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그 입장을 고려해서 선관위가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따른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두관 후보 측에서 경선이 좀 연기됐으면 좋겠다. 뭐 본인이 좀 회복할 때까지라고 하면 실제로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좀 미지수겠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선관위는 이미 계획된 TV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진행해야 된다는 의사가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제 4차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지도가 높은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캠프 평가는 어떤가요? 뭐 방어를 잘했다 이런 평가일까요? 전반적으로 잘하셨고 특히 주도권 토론에 있어서는 준비된 후보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관련된 질문이 좀 나왔는데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내정을 두고 보훈인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뭐 그건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 같고요.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판 인천국제공항 사태다, 인국공 사태다, 뭐 공정하지 않다라는 비판일 텐데 이 문제 어떻게 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이런 비판을 하시는 기저에는 지금 황교익 씨가 어떠한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인데 임명이 됐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색다른 시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을 만한 것들을 발굴해내고 또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비판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보훈관계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도 언급을 했지만 특별히 뭐 은혜를 받거나 그래서 뭔가를 갚아야 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판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윤건영 의원님 같은 경우 이제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는데 너무 좀 날선 이야기들을 하셔서 이러다가 혹시나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박주민 의원께서 다른 방송에서 이런 표현담을 하셨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참 관광공사 사장과 다르지 않다. 근데 그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참 관광공사 사장에 대해서 당시의 민주당도 꽤 많은 비판들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유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뭐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관광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꼭 정해진 스펙이 필요한 거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뭔지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것을 널리 알려내는 일을 해왔다면 그것이 최근에 어떤 관광 관련된 일을 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부합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시기 때 이참 관광공사의 사례도 있었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 황교익 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이 문제에서 하나의 선수로 좀 참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SNS로 이낙연 캠프와 직접적인 설전도 벌이시고 있고 좀 표현이 거친데 하나만 좀 인용을 해보면 그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론한 다음에 뭐 정치 생명까지 언급을 하신 SNS도 올리셔서 이게 캠프 입장에선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속내를 여쭤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뭐 황교익 씨가 쓰신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론가는 자신의 평판이 어떻게 보면은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이 평판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노한다는 표현이 담겨 있는데 이런 이해가 갑니다. 이런 이해가 가고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돼 있다는 것은 장차 공무원이 되실 그렇죠. 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은 오히려 비판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캠프에서는 황교익 씨한테 좀 그런 자제 요청 같은 것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캠프 차원에서 황교익 씨에게 뭔가 얘기를 했다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방송 출연도 많으시고 또 방송 출연마다 좀 이렇게 격양된 모습이 보이셔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 중에 하나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좀 당 경선에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한다라는 비판들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경기도민에게 100% 재난지원금 준다고 결정하면서 이게 지사 찬스다라는 공세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이왕이면 보편적으로 즉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상황 변화라든지 생각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력이나 상황이 허락한다면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선별적으로 지원될 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북 같은 경우는 좀 보편 지원을 하려고 했었던 것과 제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기에도 뭐 울주라든지 이런 데는 본인들의 어떤 재정이 허락하는 한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어떤 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다면 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당연히 존재하죠. 근데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당과 정이 합의한 사안인데 경기도만 이렇게 유독 어쨌든 뭐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라는 쟁점 속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당정 안에서도 좀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갈등을 어쨌든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만 이렇게 치고 나간다라는 표현을 하면 좀 다른 지자체에서 보기엔 또 당정의 합의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특히 큰 정치를 할 사람이 왜 경기도 도민들만 생각하느냐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원래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100% 지급이었죠. 예. 그것이 이제 야당과 얘기하면서 그리고 정부와 얘기하면서 이제 88%로 결정이 됐는데 88%로 결정되면서 88%만 주어야 된다라고 과연 합의가 된 것인지 모든 지자체는 88%를 최고점으로 해서 줘야 한다고 합의된 것인지 저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당정의 합의가 좀 열려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88%를 지급하는 것이죠. 그 합의의 내용은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합의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합의의 해석에 대한 좀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따져보죠. 그런데 최근 당 안에서 네. 홍영표, 김종인 의원 등 친문 핵심 의원이라고 명명되는 분들이 이 지사 측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캠프 쪽에서는 당 선관위가 주체라면 뭐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캠프 내부에서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정책에 대한 평가하는 게 좋다. 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셈법 같은 것도 고려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정책에 대한 토론은 당연히 환영하는 것이고요. 안 그래도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관련된 토론을 아예 그러면 선관위 차원에서 좀 해달라라고 얘기까지 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그 변호사님이 질문을 주시면서 기본소득을 정면 비판하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입장문을 읽어보면요. 정면 비판, 정면 반대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기본소득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다. 많은 재원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지점들을 나열한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이지 정면 비판했다. 또는 정면 반대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토론문에는 그러니까 그 입장문에는 그런 표현은 없죠. 하지만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 토론이 필요하다. 좀 이런 맥락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 캠프 쪽에서는 이 토론의 제안의 뭐 맥락, 정치적인 뭐 시기 고려 이런 것들과 논외로 당 선관위가 주최한다면 하겠다라는 입장은 그대로신 거고요. 맞습니다. 이미 뭐 우원식 선대위원장 발로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선관위가 좋은 결정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는 건 네. 과연 당 선관위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네. 요 단일 쟁점을 가지고 지금 경선 국면에서 토론회를 주최할까요? 글쎄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관위도 정책 관련된 토론회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입장인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각 캠프에 소속돼 있지 않은 그런 의원들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열 수도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선 불복 이야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낙연 캠프 서른 의원이 경선 불복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발언이 하여서 논란이 됐는데 캠프에서는 경선 승복 선언을 하자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각 캠프마다의 답변이 온 게 있을까요? 각 캠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이 온 건 없는데요. 예. 뭐 방금 말씀하셨던 서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은 불복이라는 게 자기 역사상 인생에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낙연 후보님도 기자들 질문에 비슷하게 경선 불복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상 이거는 좀 정리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별도의 그 캠프 차원에서 각 캠프 차원에서의 경선 승복 선언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사실 경선 승복 선언을 이제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미 그 정도로 이제 의원님과 발언하셨던 의원님과 그 의원님 속해 있던 캠프의 후보가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정리된 것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